예, 안녕하세요. 정규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강명구입니다. 일단 저는 좀 되게 짧게 해야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정도시라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한 어떤 도시가 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그런 화두를 스마트 공정도시와 이제 결합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정도시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강론일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거, 토지 이용, 이동성, 그다음에 도시 공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논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뭐 근간이 되는 게 뭐 우리나라에 저런 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정의가 도시의 경쟁도 삶의 질 향상에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 그러니까 건설하고 IT하고 결합된 거다. 그리고 그런 기반 시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주요 용어가 정의된 걸 보면 스마트 도시 서비스,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스마트 도시 기술, 건설 정보 기술 융합,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스마트 도시 산업.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건설, 기술, 공급,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대상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특정 사업, 특정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 도시가 된다는 게 과연 특정 구역에 관한 이슈일 것인가 또는 기술에 관한 사항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재밌는 게 ISO라고 국제 인증을 만드는 이제 협회에서 스마트 도시 인증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버전이 지금 릴리즈가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따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한 성과를 빠르게 증진시키는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진시키다라는 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일단 과제로서 기후변화, 인구급변, 뭐 정치, 경제적, 뭐 불안정 과제에 대응한다. 그 다음에 도시, 그리고 분명히 거기 적시되어 있는 게 거주민, 사업체, 방문자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더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을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런 걸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이 자연환경의 저하 없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이 발생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스마트 도시다라는 이제 정의,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 개를 꼽고 있는 게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람들의 참여, 협력, 리더십, 분야나 부처의 경계선을 넘어선 협업이 가능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마지막에 데이터와 최신 기술을 사용되느냐라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접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목적과 성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사람, 그다음에 국토 도시 전반, 그다음에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된다. 그래서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지금 논의되는 것과는 좀 국제, 특히 이제 선진 쪽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게 건설이나 정보가 아니라 도시의 어떤 발전, 앞에서도 이제 발전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발전을 가져올 계획이자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과제를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8가지 정도가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 이제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 관한 이슈, 도시 기능에 관한 이슈, 공간의 이슈, 그 다음에 다양성, 뭐 과정, 불평등. 그래서 일자리도 스마트해져야 되고 토지 이용도 스마트해져야 되고 자연환경도 스마트해져야 되고 도시 기반도 스마트해져야 되고 도시 공간도 스마트해져야 되고 다양성, 민주주의, 형평성에 다 스마트해져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프레임은 앞에서 이제 이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P를 말씀하셨는데 People, Prosperity, Place, Planet, Process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그 장소,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과정 이 5가지가 이제 도시와 도시계획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틀을 제공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면
일자리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스마트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여건이 변하고 있는 4차 산업의 맥락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핵심은 이건 이제 미국에 관한 이슈인데 이제 일자리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70년대에서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늘어나는 게 비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로 기계나 컴퓨터가 주로 하는 게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반복 손발들이 되면서 여기에서 무너진 요 반복이었던 잡들이 사실은 과거에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하는 양질의 일, 은행원이라든지 어떤 그 제도사,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있었는데 이런 잡들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잘 하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잘하게 되지만 중산층 이하는 다 깔아앉게 되는 이제 양극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80년대 중반 정도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본의 경험인데 그럼 어디에서 일이 늘고 어디에서 일이 줄어들고 변화가 생기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복합 서비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는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금방 반복하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금융보험 쪽에 이제 사람이 많이 하던 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니까 ATM이 되면서 이제 그 일 관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제도 관련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들께서 뭐 이런 어떤 경제를 지역을 도시를 할 때 획일적인 지역진흥 정책, 뭐 보통 산단을 만들 때 뭐 지구 그러면 뭐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하면은 보통 작동을 했습니다. 일본도 작동을 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작동을 안 했던 이제 과거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전환을 한 게 이 70년대까지 이렇게 획일적인 제도도 비교적 효과를 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작동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나온 게 도시를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그 지식 기반의 어떤 산업이 작동을 하려면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정책 관련해서 뭐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뭐 5가지 정도의 유형을 구별해 보면 가장 쉽게 규모와 속도를 늘리는 건 사실 있는 기업을 데려오는 겁니다. 유치라고 해서 데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많이 했던 게 클러스터인데 사실 이거는 규모는 클 수 있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최소 10년에서 한 2, 30년 해야 되는 작업이고 벤처가 이제 가능성은 좀 많습니다. 빠르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대규모로 늘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얘기되는 그 커뮤니티나 비즈니스형은 사실 속도도 굉장히 늦고 일자리는 안 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지하면 잘하는 이제 그런 거라서 우리가 일자리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산업도 필요하고 그런 인재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생에서 이 과거가 핵슈가 아니고 새로운 걸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용 스마트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압축도시 얘기를 하는데 압축도시도 문헌을 보면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토 레벨에서도 얘기하고 지역 차원, 도시권 차원, 도시 차원에서 다 있는데 일본에서의 압축도시 그러면 주로 지역 차원의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도시의 어떤 거점들이 있고 그게 지역과 상생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의 이상은 오늘 아침에 기조발제에서 있었지만 하워드에도 먼저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는 이제 전원도시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많은 내용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전체로 봐도 확실히 이 내부도 팜랜드가 많고요. 바깥에도 팜랜드가 많은 이제 그런 구조여가지고 이게 도시가 도시만으로 솔직히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발표도 있었지만 이제 자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사람 중심으로 되면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제 과잉이 되면 자꾸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히려 국토 지역적인 어떤 노력들, 시각들이 더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컴팩트 시티의 원형에 가까운, 그래서 거점이 어떤 이 전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생산 거점, 일자리 거점이 되고, 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의 거점이 되고, 이 자연 속에 하고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에 있어서 좀 주저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좀 오해가 있는 게, 이런 논란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맨하튼이 환경 파괴냐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1600년대 이제 사진입니다. 한 400년대. 사실 그때 기록을 보면 다 사실 자연 지역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다 고층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이 하나의 지점, 지도상의 한 지점으로 보면 파괴, 여기도 물론 강도 있고, 뭐 할렘도 강이었고, 뭐 우리나라 이제 청계천처럼 그런 천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다 없어진 이제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서는 파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 사람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그 평가를 사람 중심, 지역 중심으로 보면 친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수천만 명이 함께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렇게 모아서 여기를 개발하고 주변을 보존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이냐,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지역적,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환경을 포함한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빨리 넘어가서 이동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그 이제 발전에서 자유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는 교통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액세서빌리티라고 해서 접근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든 놀러 가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학회를 오실 때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오셨을 겁니다. KTX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버스를 타시고, 뭐 비행기를 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뭐 여기까지는 KTX 타고, 뭐 거기서부터 역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차를 찾는 게 좀 더 편리하고, 그 근처에 와서는 좀 걷는 게 좀 편하고, 뭐 이런 데는 자전거를 좀 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 상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보자라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수단으로 필요한 만큼 이동하는 게 다 가능하게끔 연결을 시켜내자라는 이제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고, 마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핀란드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고, 이 모든 수단이 뭐 내가 차를 필요하면, 자전거가 필요하면 그때 그 필요에 따라서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잡을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뭐 일자리를 가는데,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장애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스마트한 도시. 그래서 핀란드의 윈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아이디어랑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2015년에 17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고 78개 도시가 응모를 했고, 그 중에 1등한 도시가 콜럼버스라는 시인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프랭클린 카운티라고 이제 그 시 안에 일부 지역인데, 여기는 그 영아 사망률이 이제 150명에 이르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이제 바로 죽는데, 이제 보면 이게 저소득 이제 가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때 병원을 못 간다는 그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때 원할 때 필요할 때 산모나 아기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이제 프리패스처럼 제공하는 서비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더 살기 좋게 하는, 모빌리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스마트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공간 스마트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이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도 일부 있고 여기 업무 시설 업무고 이제 주거고 중간에 이제 공원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가 10차로고요. 여기서 여기 정도 올라오면 약 100m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서는 작동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날에 생각하는 어떤 도시 공간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게 아니라 스튜피드 시티의 어떤 전형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마 상상했던 건 이런 게 아닐까.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라고 이 도시만복판의 이런 공원들을 뭐 옛날에 이렇게까지 멋있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해서 만들므로써 여기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일자리의 전형이기도 하고요. 쉼의 모습이기도 하고 도시의 모습이기도 한 이런 어떤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공간으로서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건 뭐 암스테르담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최근 근대 도시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등장 이후에 과거에는 보행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촘촘한 뭐 이런 뭐 직각형의 벽자는 아니더라도 촘촘하게 이제 연결된 구조들이 점점 더 끊어져 왔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20세기 동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한 측면에서는 이 내부적으로는 내적 통일성이나 어떤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게 배척과 독점, 격리와 분리라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나오면서 사회적인 세그리게이션까지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는 다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도시공간이라는 속에 이런 어떤 건물들이 배치하면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우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이게 이제 검은색이 이제 건물인데 흰색이 분명히 많아지긴 했는데 이것이 도시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이라면 이제 공적 공간으로서 이제 공공생활과 사회생활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건축물 주변에 남겨진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된다는 평가는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쓰지 않는 공간이 되는 이제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1889년, 120년 전에 지대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지적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도면에서의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도면에서의 규칙성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혼란과 피로, 상실감을 초래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게 요 카셀 왕장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지 말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가운데 모뉴먼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분수대나 기능은 바깥에 있고 요 공적 공간은 뭐 시장이 됐다가 아니면 어떤 공적인 어떤 모임을 위해서 쓰기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쓰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미국이 그 태양계를 관측해서 보이저를 보낸 그 보이저 지금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성능이 24만 배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면 로켓 24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이게 훨씬 빠른 기가바이트나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갖고 무엇을 해내는가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8가지 중에 한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일자리 스마트, 토지이용, 자연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논의가 지금 프레임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토마스 쿤의 얘기처럼 이게 한 시대를 어떤 한 시대, 한 지역, 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집단적인 생각의 틀을 가두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틀을 저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과와 어떤 문제 해결, 그다음에 목적과 수단 이런 것들을 성찰이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적응하는 대응하는 공정도시를 향한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